네, 오늘 우리가 배울 생각도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생각도구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지금 교수님한테 말할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 7개나 배웠어요. 7개나. 그리고 8개가 더 남았어요. 네, 오늘 이제 거의 중간쯤에 있는 생각도구 8번째 거를 배울 건데 이 영어 단어 뜻 해석돼요? 네, 그쵸. 연세대니까. 지연이가 해석 한번 해보면. 뭐죠?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수능 봤을 텐데. 뭐야. 네, emphasizing. 이거 감정이입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감정이입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 막 시 배울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시 배울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엄청 저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되게 놀랐는데 그 노천명의 사슴인가?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그거 할 때 사슴이 모가지가 긴데 왜 슬퍼? 그 시인이 모가지가 슬픈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사슴에게 이입을 했다. 그런 좀 되게 쉬운 예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감정이입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감정이입이라는 이런 기술이나 생각도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혹은 필요한 때는 언제일까? 과연 이 감정이입이라는 스킬이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 건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금방 제가 한 게 예로 들었죠. 시인, 시 같은 거 쓸 때 그렇게 쓸 수 있고 또 연기, 그쵸? 네, 손 안 들고 그냥 말해도 돼요. 이런 거. 네? 진짜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또 혹시 있어요? 네? 그쵸. 음악가, 노래 부르는 가수, 이런 사람들. 네. 이렇게 예시가 책에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맨 왼쪽부터 보면은 아무도 다 모르죠? 여기서 아는 사람 있어요? 예? 이사도라 덩컨. 누가 말했어? 발레 좀 하나? 네, 여기 이사도라 덩컨 무용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알죠? 네, 톰 행크스. 이런 보면은 감정이입이 필요한 사람들,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예를 보면은 소설가나 작가, 글 쓸 때, 그 다음에 음악, 아까 말했죠. 가수, 그 다음에 무용가, 발레, 그런 마임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진짜 정말 많이 쓰일 것 같은 배우나 연기자들. 네, 이런 예들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들은 솔직히 별로 좀 재미없죠. 빨리 넘어가자. 알퐁스 도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소설가죠. 별이나 마지막 수업 이렇게 쓰신 분,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작가는 묘사하고 있는 인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의 감각으로 세상을 느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이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상상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합쳐진다는 것은 타자성, 알더니스가 사라짐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가인데 이분은 이름은 바흐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바흐는 아니에요. 그 바흐의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해요. 실제로 위키 찾아보니까 이 사람도 유명하긴 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죠. 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음악가라는 것은 곧 배우이며 여러 역할과 다양한 유형의 성격을 연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그 연주하는 혹은 지휘자나 이런 음악가들은 자기가 이제 청중에게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감정을 자기가 먼저 느끼고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사도라 덩컨 되게 유식한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좀 엄청 오래된 사람이거든요. 이분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이렇게 활동했던 되게 유명한 무용가인데요. 이분은 네. 자기가 하는 그 동작들을 관객들이, 청중들이 직접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실제로 그리고 따라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충분히 자기의 안무를 감정이입을 해서 그렇게 무용을 하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탐 행크스 배우. 네,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배우죠.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카데미상을 딱 수상했을 때, 인터뷰를 했을 때, 자기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하고 싶었던 게, 우주 여행을 되게 좋아하고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수영장에 들어가가지고 무중력 훈련을 자기 혼자 한 거예요. 호스로 이렇게 해서 숨을 쉬고 그 수영장 밑바닥을 걸어다니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아폴로 13호라는 영화를 찍을지 어떻게 알았겠어.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훈련과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폴로 13호라는 영화가 더 우리가 보기에 더 리얼하고 더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영화였겠죠. 감동적이었나? 모르겠다. 아무튼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설가나 음악가, 무용가, 연기자 이렇게 살펴봤어요. 여기 말고 또 더 있어. 아까 저 친구가 말했듯이 상담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감정이입이라는 이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책에서 또 하나 말하고 있는 부류의 사람은 의사예요. 내과 의사. 아까 상담 치료랑 비슷하게 의사도 환자의 그런 감정이나 그런 상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정말 그 환자가 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되게 어디가 안 좋아서 왔어. 근데 단순히 그런 직업의 그런 손님으로, 고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아파서 왔을 때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무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감정이입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좀 잘 이용을 하고 있는 한 클리닉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교수님이 잠깐 예로 들었던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이 병원인데요. 여기서는 그 클리니컬 인사이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즉흥극을 하는 거예요. 실제 배우를 데려다 놓고 의사나 아니면 의대생을 데려다 놓고 그 안에서 같이 즉흥극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우가 실제 자기가 환자인 것처럼 연기를 해요. 막 암 환자, 뭐 피부병 환자, 또 알코올 중독자 이런 것들을 연기를 하고, 의사는 실제로 그게 환자인 것처럼, 그 사람이 환자인 것처럼 막 진료를 하고 진료 카드를 쓰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또 예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바꿔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그 배우들은 배우니까 의사 역할 이런 거 뭐 좀 잘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의사나 그 의대생들이 자기가 환자가 실제로 되어봐서 그 연극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감정이입을 이렇게 훈련한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감정이입이라는 것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외부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내부에서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세계를 지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나와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좀 어려운 단어 한 개 배웠죠. 알더니스. 네, 영어만 기억나요. 아무튼 그거 배웠는데 여기서 한 개 더 나온 게 공감이에요. 심퍼시. 그 엠퍼시와 심퍼시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결국은 감정이입의 최종적인 골, 정말 그거의 결정체는 그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의 그 감정을 모두 다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감정이입 외에 또 다른 종류의 감정이입이 있을 수 있을까? 있다면 어떤 예가 있을까? 혹시 좀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천재인데. 여기 다 이미 천재 아니야? 네, 그 금방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감정이입의 종류는 다 사랑과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이입을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거야. 근데 금방 저 친구가 말했듯이 그 감정이입의 대상이 무생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로 되게 유명한, 이분은 우리가 되게 잘 알죠. 누구죠? 나와 있네. 제인구달. 네, 이런 동물이나 식물 또 무생물에게까지 우리는 감정이입의 이 스킬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말조련사. 이분은 진짜로 되게, 나는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되게 유명한,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말조련사라고 해요. 이분을 모티브로 한 소설도 만들어지고 심지어 그 소설이 영화까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이 영화 링크가 또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가서 봐요. 네. 그리고 이분도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말을 길들이는 게 아니라 말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말을 다룬다고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에 올라탈 때,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말을 올라탈 때 그냥 되게 내가 편하도록, 내가 안 다치도록 그렇게 딱 올라타잖아요. 근데 사실 말은 사람이 올라타는 이 동작이 마치 표범이나 자기의 그 천적이 덮치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조련사는 그거를 안 거죠. 말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말한테 올라탈 때 이 사람은 말한테 말을 한다고 해요. 어떻게? 예, 말아. 내가 곧 올라탈 거야. 그러면서 되게 말한테 마치 허락을 받는 듯이 그렇게 올라타고, 또 올라타서도 되게 말을 정말 사람처럼 혹은 정말 그 자기가 말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길들인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건 나오네? 이게 소설이고. 넘어가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인구달. 이분도 침팬지 연구할 때 그 침팬지를 그냥 연구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침팬지랑 같이 먹고 같이 뭐 이렇게 똑같은 거 먹는 건 아니겠지만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실제로 그 침팬지의 자기의 감정을 되게 이입하면서 그 침팬지에 대한 태도나 그 침팬지의 기분상의 작은 변화, 이런 것들을, 그런 미세한 신호를 보다 잘 캐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 사람이 연구하고 있는 그 침팬지 사회에 대한 이런 그런 흐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계속 보여드릴 텐데요. 그냥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사람의 이 사진이나 이름을 보면서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원래는 외과 의사였는데 그 외과 의사를 하면서 환자들한테 감정이입이 너무 심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그 외과 의사를 그만두고 연구원으로 돌아섰는데, 어떤 걸 연구하냐면은 세포 성장이나 또 그 세포 성장을 통제하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특별히 그 악성 종양, 우리가 알고 있는 암세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는 쥐의 악성 종양으로부터 이식된 조직이 어떻게 병아리 배아의 지각신경과 또 교감신경에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하면서 연구 초기에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야말로 내 모든 생각은 열광에 사로잡혀 밤낮 없이 그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나는 내가 종양의 전달체인 것처럼, 그리고 그 엄청난 효력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느꼈다. 예. 그 암세포 되게 독하잖아요. 되게 그리고 강력하잖아요. 다른 세포도 다 잡아 죽이고 막 엄청 빨리 퍼지고,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은 연구하면서 자기가 마치 그 암세포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느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분은 옥수수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유전공학자인데요. 이분은 또 어떻게 말을 했냐면, 유기 조직체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유전자나 염색체가 된 것처럼 느꼈다고 한다.
이렇게 또 말을 했다고요. 약간 여기서부터 약간 진짜 좀 또라이 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고 진짜 우리는 모르지만 되게 진짜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에요. 진짜예요. 그 다음에 분자 생물학자인 자크 모노라는 이분은 단백질을 연구했는데 단백질 분자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해야만 했다고 털어놓았다.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자 생물학자인 이 조슈아 리더버그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또 내가 만일 박테리아 염색체의 화학적 조작의 일부라면 어떨까? 근데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과제로 할 거거든요, 여러분도. 좀 지금 자기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되게 좋아하고 자기가 되게 미쳐있고 열광하는 게 뭔가. 그게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식물이 될 수도 있고 무생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네. 그 다음에 유기화학자인 이 피터 디바이는 탄소 원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탄소 원자를 연구하면서 이 탄소 원자가 뭘 원하는가 이런 것까지 또 자기의 감정을 이입해서 했던 그런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근데 되게 웃겼던 게 아인슈타인 역시 그 자신이 광자가 되어서 이 광자라는 게 그게 아니죠. 물리학에 나오는 그 광자죠. 예, 광자가 되어서 그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리처드 파이만 이분은 만일 내가 전자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양자 물리학의 혁명을 몰고 온 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체 물리학자인 한네스 알프벳 이분은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이분 뭘 연구하시는지 저랑 너무 다른 분야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는 자기 유체 역학 방정식을 다루는 대신 전자와 이온에 올라타고 앉아서 그 관점에서 세계를 본다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힘이 나를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밀어붙일지를 상상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는가? 다 제가 그 재인구달 이후부터 한 8명의 과학자를 보여줬는데요. 이분들이 다 노벨상 수상자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또라이 아니라고. 약간 또라이인가? 아무튼 되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그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되게 자기의 감정이나 그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싹 다 배제하고 정말 그 과학, 이성적인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과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몇몇의 과학자들만 봐도 감정이입이라는 이 스킬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또 그거를 통해서 되게 훌륭한 업적들을 남기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하나같이 말하기를 그 감정이라는 것은 배제할 수 없고,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은 어떤 것을 느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느낌을 그냥 느낌 그대로 그냥 쓰거나 뭐 발표를 하면은 그거는 뭐 아닌 거고 과학자가 아닌 거고, 그 느낌을 어떻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통해서 어떤 이론이나 법칙을 발견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과 과학 이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상치되어 보이는 이런 단어들, 그런 그 개념들이 절대로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감정이입이라는 이런 기술이나 생각 도구는 정말 전 분야에서 다 쓰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감정이입이 모든 종류의 창조적 사고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예가 우리 수업 교재 있잖아요. 한 번도 교재 안 봤죠? 그래. 안 봐도 돼. 잘 모르겠고. 아니요, 봐야 돼요. 교재를 열심히 보고 예습 복습 철저히 해야 됩니다. 네, 그 교재를 보면은 더 많은 예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과제도 해야 되고 이 감정이입이라는 생각도고 이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는 크게 3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책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저는 되게 간단하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감정이입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엄청 간단하게 사실 책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는 이제 또 자세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 해답이 뭐냐면, 뭐임? 졸업사진. 네. 그 해답, 여기서 중요한 게 해답이 나왔어요, 해답이. 네. 그 감정이입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으로 그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말, The play is the thing. 연극이 그것이다. 즉, 어떤 연극을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이입을 하는 상상력을 촉발하고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되게 완벽한, 훌륭한 인류의 그런 감정이입가가 되기 위해서 모두 다 연기 수업을 뭐 받아야 된다는 건가? 네, 당연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방법들 3가지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inner attention이에요. 내적 주의력.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게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렇게 사고를 해봐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기자예요. 내가 문을 따고 어디 들어가는 그런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되게 어색하고 되게 사람들이 되게 발연기?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연기자는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하냐면은 자기가 평소에 문을 따고 들어갈 때 그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문을 이렇게 밀고 그 다음에 문이 닫히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평소에 되게 관찰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inner attention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해서 관찰을 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이제 반대로 external attention이에요. 남이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해라 이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교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김진우 교수님이 수업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타이밍에 질문이나 커멘트 이런 걸 던지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관찰을 하고 세밀히 살펴봐라. 그래서 실제로 그 연기 수업 같은 데 가면은 남을 서로 관찰하게 한대요. 어떤 사람이 연기하고 있으면은 또 그 사람을 관찰하고 서로의 느낀 점들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 배워가고 그런 연습을 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외적 주의력을 관찰한 것에 넘어서서 이제 정말 실제로 내가 그 대상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런 훈련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많이 제가 예를 드렸죠. 과학자들. 내가 뭐 무슨 세포라면 어떤 걸 원할까?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 막 이런 연습들. 네. 이런 연습들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과제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이 영상은 한번 꼭 보고 싶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게 1960년대 후반쯤에 스탠포드 대학의 생물학자들이 그때 1960년대 후반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DNA, RNA, 아미노산 이런 거 개념이 거의 연구가 되지 않고 거의 밝혀지지 않았을 때예요. 유전자에 대한. 근데 그 생물학자들이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런 RNA나 DNA, 리보솜,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서로 자기들끼리 결합을 하고 또 분해를 하고 이러는 그런 메시지들을 그런 전체의 모습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생물학과 학생들 다 불러가지고 운동장에 뿌려놓고 너의 역할은 리보솜이야. 너의 역할은 DNA야.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다 이렇게 머리에 쓰기도 쓰고 옷도 그렇게 입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정을 한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밝혀낸 그 연구 결과들을 그 학생들이 음악에 맞춰서 실제로 DNA, RNA가 되어서 막 이렇게 결합하고 분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찍은 거예요.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그래서 되게 보니까 약간 좀 희한하긴 한데 오늘 되게 좀 재밌어요. 재밌고 이렇게 뭔가 진짜 내가 나 자신을 버리고 감정이입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이 정말로 되어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묘사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